안녕하세요, 포크나입니다. 2024년 11월 1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고 11월 31일 상한가 급등 주시죠. 테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잘 하셨나요? 자, 오늘 같은 날에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보면 알겠지만은 주식보다는 선물이 훨씬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크게 먹을 수 있고,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쵸? 시장이 안 좋아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아주 안 좋았고요. 그 다음 물론 뭐 테마가 돌아서 뭐 신성홀딩스나 디지털조선 같은 종목들, 뭐 로보로보 같은 종목들 급등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정식적인 테마라기보다는 조금 뭐 무리수, 예, GD 때문에, 그죠? 예, GD 가지고 상한가도 찍고 뭐 한 25%까지 올라왔었는데,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에서는 이러한 종목들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는 방법뿐이 없어요. 물론 중간에 수익을 챙기는 게 좋죠. 계속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는 위아래,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매수매도 신호가 있잖아요. 저희한테 사드 신호가 있고 추세 신호가 있기 때문에 그 신호를 보고 매매를 하시면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오늘 변동성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은 더 힘들어질 거예요. 지금 그 금투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게 만약에 그냥 이대로 끝나버린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은 아마 큰 손들이 더 많이 도망가면 그때는 진짜 주식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공부를 해 두시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PK9.KR, 예. 자, PK9.KR, POKR 9.KR .kr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 있게 선물 강의를 해놨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미국장부터 한번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부터 한번 볼까요? 다우존스 산업지수 계속 윗꼬리 달고 빠지고 있죠. 윗꼬리 달고 빠진다는 얘기는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고요. 추세는 계속 하방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좋지 않다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S&P 500도 지금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죠. 고점에서 횡보를 하는데 여기서 크게 올라오질 못하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최고점 찍고 밀려서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장이 꽤 많이 빠졌어요. S&P는 0.7% 정도, 그 다음에 나스닥은 0.8% 정도 지금 빠져서 있거든요. 나스닥 선물이랑 S&P 선물이. 그러기 때문에 오늘 잘하면 시장 한번 뒤집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여기서 최고점에서 뒤집어져봤자 얼마나 뒤집어지겠습니까? 뭐 2% 빠지면 많이 빠지는 거고, 또 운 좋으면 또 마이너스에서 끌고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마이크로, 이게 제일 문제죠. 슈퍼마이크로가 지금 마이너스 32%가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여기에 보면은 이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상위 종목들이 전부 다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물량까지 나와버리면 크게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미국장은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럼 우리나라 장 볼까요? 우리나라 장 오늘 보면, 자, 하나, 둘, 셋, 넷, 4P 정도 움직임 나오는데, 4P인데도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게 되게 컸죠. 지금 갭으로 하락을 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동안에 움직임이 나왔는데, 지금 추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살짝 올라온 척 하다가 그 다음에 매수, 그 다음에 횡보하면서 매수, 매도.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면 매수. 그 다음에 이제 매수, 짧게 매도. 그 다음에 하방으로 매도. 계속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면서 시장은 계속 횡보하는 모습이었는데, 결국에는 여기랑 크게 매도 나온 거, 여기서 크게 매수 나온 거, 이게 아마 제일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사드 추세 신호를 보면 좀 더 명확하겠죠. 추세 신호를 보면 아침에 살짝 매수 신호가 나온 게 맞아요. 근데 최고점에서 매도 신호 나왔죠. 그 다음에 바로 매도 신호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 짧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매도.
그래서 지금 계속 너무 많이 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보면 여기가 크게 매수가 나왔죠. 그죠? 11시부터 11시 반까지. 그 다음에 매수, 여기 매도. 막판까지 밀렸고요. 시장은 뭐 보는 것처럼 폭은 적었지만은 실제 변동성이 큰 게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한번 먹으면 뭐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크게 수익이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지수 한번 볼까요? 지수. 자, 지수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1.45% 빠졌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66% 생각보다 좋았는데 종목은 별로 안 올라왔어요. 그쵸? 우리가 먹을 만한 종목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 오늘 움직임 나왔던 종목들, 미래산업은 반도체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아침에 빠르게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AD테크놀로지, 요거는 삼성전자에서 HBM 테스트를 갖다가 완료했다는 것 때문에 파운드리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AD테크놀로지가 대장으로 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얘 말고도 움직인 종목들이 YC나 YC 말고 또 뭐 있었죠? 움직인 종목들이 꽤 많았는데 결국엔 AD테크놀로지만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고, 자, 디지털조선이 먼저 움직임 나왔죠. GD랑 디지털조선이랑 컨텐츠 계약했다는 것 때문에 움직임이 나왔고, MOU. 그 다음에 신성홀딩스는 자회사가 그 DG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신성홀딩스가 움직임 나왔는데, 나중에 신성홀딩스는 상 찍고 빠졌고요. 디지털조선은 막판에 조금 많이 밀렸습니다. 자, 로보로보는 요게 AMD랑 공동 에듀테큐 아시아 2024의 전시에 참가했다는 뉴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LG전자 인수설이 있었는데 뭐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고, 일단 나와 있는 거는 AMD랑 공동 에듀테큐 아시아에 간다는 거. 비보존제약은 비마약선 진통제 관련한 이슈로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슈퍼마이크로 반도체주가 만약에 이게 슈퍼마이크로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회계장부 조작을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거는 미국에서는 엄청 큰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AI 관련한 종목들, 우리가 여태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거의 다 AI 관련한 종목이잖아요.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많은데 그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설이기 때문에 뭐 확실한 거는 없어요. 그쵸?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자, 오늘 상한가는 두 종목이었습니다. 미래산업 반도체 관련한 종목이고 3분기 호실적, 그 다음에 B2에는 AI 빅데이터 기업인데 특별한 이슈 없이 상한가 간 종목입니다. 동전주죠. 그죠? 자, 오늘 외인 기관 같이 수급 들어온 종목, 그러니까 외인이랑 기관이랑 같이 수급 들어온 종목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외인이랑 기관이랑 따로따로 수급 들어온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네이처셀은 여전히 올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지금 며칠째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아침에 갭 떠가지고 7%나 올랐네요. 7% 올랐다가 그 다음에 폭락을 했습니다. 엄청 거래량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좀씩 올라오더니 계속 올라와서 결국에는 플러스에서 마감을 했는데 시간으로 3.8% 정도 밀렸습니다. 그래서 네이처셀도 이제 끝물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금양, 오늘 금양 많이 올라왔어요. 금양은 전일 20% 마이너스 20%까지 빠졌어요. 그죠? 마이너스 20%까지 빠졌고, 금양이 안 좋은 뉴스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지금 빠졌었는데 결국에는 올라왔습니다. 다시 금양도 수급이 들어왔는데 아침에 빠졌다가 세게 올라왔죠. 계속 수급이 연속으로 들어오고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외인이 한 19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외인이 17만 주 정도. 그 전에도 네이처셀이 외인들이 계속 매수했네요. 여기서부터 해서 계속 외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결국에는 네이처셀 외인들이 또 매수를 했어요. 테크인,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테크인이 계속 기관에서 매수했던 종목인데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기관이 매수했어요.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종목은 반드시 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테크행이 계속 움직임이 거래량이 횡보였는데 지금 횡보 중이었거든요. 계속 횡보였는데도 기관에서 계속 매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늘 결국에는 뿜어버렸습니다. 얘도 반도체 관련한 종목이죠. 시간으로는 조금 밀렸어요. VT 얘도 반도체 관련한 종목이죠. 그죠? 얘는 2차전지 관련한 종목인데 VT 같은 경우는 외인이랑 기관이랑 기관에서 한 10만 주 정도, 외인이 17만 주 정도 매수를 했어요. 이런 거 글쎄 매수했다가 매도하고 매수하면 매도하고 매수하면 매도 계속 누르면서 올라오지만 추세선을 딱 그려보면 정답이 보이죠. 추세선 급등을 했습니다. 자, 계속 수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실제 단기 매매 해보면 쉽지 않아요. 계속 패대기를 치면서 움직임 나왔는데 결국에는 6.7%에서 마무리가 됐고 시간으로는 2% 정도 올라왔네요. 거기까지 있나요? 삼천장제약. 삼천장제약은 아예 못 봤는데 거래량이 별로 없이 움직임 나왔고 지금 여기에 보면 1시 정도부터 좀씩 수급 들어온 거 요게 외인이 19만 주 정도 매수를 했네요. 시간으로는 밀렸습니다. 여기서 뭐 볼만한 종목은 금양 정도, 금양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고점 돌파한 종목들 한번 보죠. 신성홀딩스. 신성홀딩스는 결국에는 상 들어갔습니다. 시간에서 상 들어갔는데 막판에 상 찍고 밀었어요. 그쵸? 상에서 밀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올라왔는데 2.75% 상승을 해서 상한가로 찍었습니다. 중간에 한번 빠졌다가 올라왔는데 GD 로제 다음에 이제 GD가 또 한번 히트를 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신성홀딩스가 움직임 나왔습니다. 요게 움직일 때 고려산업이 잠깐 움직임 나왔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계속 얘는 테마로 움직임 나온 게 아니에요. GD 관련한 테마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쵸? 여기다 이제 써놓으세요. GD. GD 드래곤이죠. G드래곤. G드래곤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상승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꿈틀꿈틀 하다가 계속 얼음된 다음에 패대기 올라왔다 패대기 올라오면서 패대기 계속 패대기 고점에서 상치고 패대기 계속 밀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붙었죠.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보면 알겠지만은 이거는 역시나 얘도 추세선이 답이에요. 추세선을 그려보면 저점이 계속 높아지잖아요. 이게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디지털조선 얘가 히트죠. 얘가 히트입니다. 갑자기 수급이 들어와서 급등을 했습니다. 디지털조선이 올라와서 거의 고점에서 횡보를 하면서 왔다 갔다 했지만 실제적으로 얘는 빠졌고요. 막판에 동시효과에서도 디지털조선은 조금 밀렸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G드래곤 관련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보로보는 아까 장중에 몇 번 말씀드렸죠. 급등을 할 때도 말씀드렸고 또 여기서 한번 움직임 나왔고 여기서도 수급이 들어왔어요. 근데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AMD랑 공동 에듀테크 한다는 거 장중에 뉴스 없었고요. 장중에 제가 들은 뉴스는 뭐 LG에서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얘도 뭐 고점에서 보면 많이 뺐죠. 고점에서 보통 한 6%에서 7% 정도. 그죠? 이거는 10% 넘게 뺐네요. 여기서 여기까지 7, 8%. 그러니까 이렇게 빠질 때 여러분들이 버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버티면 죽습니다. 이게 6%, 5%짜리인데 버티지 말고 일단 정리를 하고 다시 저점에 잡는다. 물론 그거는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차라리 버티는 게 편하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얘네들이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모르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얘가 지금 이만큼이 빠져버렸는데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모른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지나간 차트를 보고 말하는 건 쉬워요. 그렇지만 장중에 이 차트를 보고 있으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매수하신 분이다. 근데 밀려. 근데 버티다. 자, 여기서 저점이 오면 깨진다. 여기서 횡보하잖아. 그럼 올라올 기대감에 버틴다고요. 그러다 쭉 빠져버리는 거. 요즘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올라올 때는 이렇게 종목들이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떨어질 때는 종목들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보존 제약. 뭐 비마약성 진통제 관련한 이슈로 해서 움직임이 나온 거고요. 뭐 전일에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동신건설. 아, 동신건설이 결국에는 올라왔네요. 동신건설이 거래량이 너무 없어가지고 꿈틀꿈틀 할 때 봤거든요. 근데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이게 이재명 관련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윤 대통령이 무슨 녹취가 나왔다면서요.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점을 돌파하는 종목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뭐냐면은 고점을 돌파하는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점을 돌파하고 그 종목들이 얼마만큼 세게 튀고 얼마만큼 움직임 나오고 그 다음에 윗꼬리 달고 빠지는 것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다음에 매매를 하실 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이죠. 예. 자, 상한가 급등 주의셔. 테마 분석해 드릴게요. 일단 미래산업부터 보죠. 미래산업은 아침에 갭으로 떠가지고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그쵸? 예, 갭으로 떠서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미래산업이 어제 시간으로 올라왔나요? 그쵸? 3분기 실적, 매출액 62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75, 전년 대비해서 500%. 야, 이렇게 빠르게 올라갈 줄은 상상을 못 했는데, 미래산업 그냥 올라와 버렸고요. 그 다음에 움직임 나왔던 게 B2N. B2N은 동전 주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무시를 했죠. 그죠? 예. 근데 뭐 좀씩 올라와서 고점에서 물량 나왔어요. 고점에서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요거는 내일도 아마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900원짜리. AD 테크놀로지. AD 테크놀로지 26%인가요? 예, 26%인데 AD 테크놀로지도 수급이 들어온 다음에 패대기 나오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퍼센트인가 보세요. 7%.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 얘도 마찬가지. 그죠? 예. 자, 저점을 안 깨고 계속 올라온다는 얘기는 눌렸다가 물량 계속 빼서 물량 받고 다시 올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으로는 좀 밀렸네요. AD 테크놀로지 반도체 관련한 종목 삼성전자 뉴스가 나왔었죠. 삼성전자가 HBM 예, 테스트를 했던 뉴스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슈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성홀딩스 지드래곤 컴백 기념 속 지드래곤 소속사 갤럭시 코퍼레이션 올림 플래닛 합작법인 메타플래닛과 MOU 사실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거다. 뭐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 들어왔다가 얼음 된 다음에 패대기 나온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급등. 솔직히 안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근데 수급이 엄청 세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움직임 나왔고 뭐 시간으로 상 들어왔으니까 내일 갭 떠서 움직임 나오겠죠. 예, 얘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조선 같이 보시면 됩니다. 지드래곤 컴백 기대감에 모회사 신송 GTI가 자회사 신송식품 아잉? 예, 이게 바뀌었네요. 예, 바뀌었어요. 예, 신송 GTI가 자회사 신송식품 지드래곤 소속사 갤럭시 코퍼레이션 지분 보유한 거 신송식품이 지드래곤 코퍼레이션 지분을 보유해서 신송홀딩스가 올라온 거고 디지털 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플랜이랑 MOU 체결한 것 때문에 움직임 나온 겁니다. 아침에는 계속 빠졌어요. 근데 갑자기 지드래곤이 컴백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죠. 계속 눌러주면서 움직임 나왔는데 시간으로는 밀렸어요. 그러니까 내일 디지털 조선은 좀 밑에서 시작할 거고 신성홀딩스는 캡은 많이는 안 뜰 것 같아요. 예. 로보로보는 AMD랑 공동 에듀테크 아시아 2024 전시회에 참가했다는 것 때문에 움직임이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차트 보여드렸죠. 여기서 급등한 다음에 살짝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고 급등한 다음에 밀리고 급등한 다음에 밀리고 그쵸. 시간으로는 괜찮네요. 비보존 제약. 비보존 제약은 요즘 이건 비보존이고요. 비보존 제약. 여기를 왜 뛰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건 좀 통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비보존 제약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만혈성 진통제 관련한 이슈로 해서 수급 들어오고 올라온 겁니다. 오피란제린, 예, 신약 기대감으로 올라왔다. 동신건설. 이재명 관련한 종목이죠. 이재명 관련한 종목으로 올라왔고요. 얘도 마찬가지 좀씩 올라오다가 뭐 중간중간에 패대기도 치고 또 패대기도 치고, 예, 이렇게 올라오면 돼. 솔직히 이런 거는 지나보면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지만은 장중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음봉이 나오면 일단 대응을 하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네. DS 단석. 자,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2035년까지 항공기 대체연료를 갖다가 사용을 100배 확대한다는 건데, 미국 필립스 66의 지속가능 항공유 SAF인가요? 예, 원료 공급하고 지금 실제 DS 단석 혼자 먹어치울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뭐 식용유에서 나오는 폐 식용유에서 나오는 기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지금 항공유 만든다는데, 어쨌든 DS 단석은 이제 처음 움직임이 나왔고 바닥에서 처음 움직임이 나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한 두세 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시간으로는 한 3% 밀렸습니다. 경남제약. 이건 제약 바이오주 관련한 종목. 어제도 움직임 나왔었는데 거래량이 적어요. 실제 거래량이 800만 주 정도 되는데 장중에는 이거 거의 못 봤거든요. 아침에 움직임 나와서 뜬 상태에서, 예, 패대기 뭐 좀씩 거래량 터지고, 예, 오후에는 거의 거래량이 안 터졌고 동전주였기 때문에 뭐 우리가 볼 일은 없을 겁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자, 방위산업 관련한 종목으로 바닥에서 첫 상승입니다. 이거 아예 못 봤어요. 예림당. 자, 대명 선호그룹 지주사, 그죠? 예, TA 항공 지분 경쟁 관련한 종목 올라왔다가 빠졌습니다. 아침에 수급이 들어왔죠. 아까 TA 홀딩스는 많이 올라왔어요. 예, TA 홀딩스는, 예, 계속 수급 들어오고 패대기 나왔지만 결국에는, 예, 올라왔거든요. 동전줄에서 좀 빼버렸는데, 그리고 좀 가격이 많이 빠졌죠. 그래서 빼버렸는데 얘네들 아직 안 끝났나요? 경영권 분쟁 얘기? 어쨌든 얘네들 계속 움직임 나오는데 내일 볼만한 종목은 실제 없습니다. 신성홀딩스 하나? 근데 신성홀딩스도 이제 단발로 보시는 게 맞겠죠. 그죠? 그 다음에 B2N. 요거 하나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반도체 관련한 종목이 안 좋으면, 예, 이 AD 테크놀로지도 안 좋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홀딩스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11월 1일 갭상승 예상 종목 보시는데, 아모레 퍼시픽, 그 다음에 아모레 퍼시픽, 우선주 등등등, 예, 전부 다 지금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요게 매출액도 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영업이익이 651억이라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7% 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있다는 것 때문에 아모레 퍼시픽이 상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 그죠? 아모레 퍼시픽이 완전히 바닥주였거든요. 완전히 바닥.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었는데 결국에는 시간으로 상 들어갔습니다. 내일 급등을 할지 여기서 끝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실적이 플러스로 전환됐다. 여태까지 엄청나게 안 좋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모레 퍼시픽이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 그러면 매출액도 늘어났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바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일
급등을 할지 아니면은 고점에서 밀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보시고요. 얘 때문에 관련 종목들,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 다 올라왔습니다. 자, 아모레지. 예, 아모레지도 완전히 바닥인데 시간으로 8% 올랐고요. 아모레지도 따로 실적 나왔나요? 아모레지도 실적 나왔네요. 1조 영업이익 749억, 전년 동기 대비 160%, 기업가치 재고 계획 예고. 그러면 앞으로 아모레지나 아모레 퍼시픽은 바닥 짚고 올라오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니모리, 화장품 관련한 종목, 아이고야, 바닥. 지난번에 미국에서 잘 팔린다는 얘기 나오고, 그죠? 완전히 죽어버렸네요. 토니모리 죽었고, 삐아, 완전히 바닥 폭락했고요. 삐아, 시간으로 4.5%. 그 다음에 한국 화장품 제조. 한국 화장품 제조도 뭐 크게 밀리진 않았지만 이것도 시간으로 4% 올랐고, 실리콘2. 요것도 화장품 관련한 종목 시간으로 3.9% 올랐습니다. 자, 이런 거를 보면 알겠지만은 지금 내일은 화장품주가 또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빠진 거 한번 보죠. 큐라티스. 장 마감 후 최대 주주 피스트 에코 코리아와 외 1인으로 변경 공시. 최대 주주가 변경됐네요. 운영 자금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150억 3호 전환사채 발행. 예. 전환사채 발행가가 933원. 요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큐라티스.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시간으로 9% 올랐습니다. 삼영 ENC. 요거 전쟁 관련한 종목이죠. 방산 관련한 종목인데 북한에서 ICBM 추정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했다는 것 때문에 올라온 건데 시간으로 8% 올랐습니다.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양. 보통주, 천만주, 자사주 취득. 주식수가 약 5,800만 주인데 1,000만 주면 한 20% 조금 안 되네요. 한 15, 6% 되는데 이 정도로 자사주 취득을 한다? 그 다음에 삼자배정 유상증자 3천억 원. 유광지 최대주주를 대상으로 해서 3천억 규모의, 예. 야, 이거는 되게 좋은 뉴스인데요. 금양이 내일 올라갈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미리 움직임 나온 게 아닌가.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일신석재. 트럼프 관련한 종목이죠. 트럼프 관련한 종목 5.7% 올랐습니다. 내일은 일단은 아모레 퍼시픽을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모레 퍼시픽 보고 그 다음에 얘 보면서 아모레 G 하시면 되고요. 우선주는 뭐 안 하시면 돼요. 금양 괜찮은 뉴스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아모레 퍼시픽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뭐 나머지 종목도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 지켜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즘 시장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도 아까보다는 올랐네요. S&P 500 선물이 0.6%, 그 다음에 나스닥 선물이 0.7%니까 아까보다는 좀 난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크게 올라오진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잘 대응해서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고요. 모두 성투하시고 수익 많이 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